안녕하세요. 고고TV 여명입니다. 5월 10일, 아주 늦은 밤인데요. 모두 건강하십시오. 풀려났다.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려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정경심 교수님이 구속해서 풀려났습니다. 6개월 구속당하고 풀려났는데 기레이 이렇게 이제 하는데 기레이. 근데 이게 풀려나는 과정을 보면은 두 파트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실로 정상적인 정신세계를 가진 일반인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광경이 벌어졌다. 목불인경이라 그러죠. 목불인경. 그거 첫 번째 주제고, 두 번째는 왜 정경심만 풀어줬나 하는 문제예요. 그죠? 첫 번째. 지금 이 사람이 이거 나오면서 기자들이 달라붙습니다. 구속 200일 만에 석방인데 신경을 한번 말해달라. 한 말씀만 하소서. 그러니까 묵묵무다. 검찰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불구속 재판에 어떻게 임할 것이냐 하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또 묵묵무다. 근데 좀 있다가 지지자를 향해서 다소곳이 90도 인사하는 모습을 저도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문제는 그 이후부터 터집니다. 지지자들이 사랑해요 정경심 교수님 잘 버티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피켓이 막 여기저기 나돌아다녔다. 그리고 중년 여성 4명은 조국 전 장관의 차를 닦으며 얼마나 정신이 없으면 차도 못 닦았겠냐. 이것이 시민의 마음이다. 정치 검찰이 조국 장관의 먼지를 씌웠다. 그리고 이들 중 한 명은 2번 다시 조국 장관에게 먼지를 씌우면 대금에 똥물을 갖다가 부어버릴 것이다 하기도 했다. 조국 장관이 출두하는 모습이었나 봐요. 어제 1심 열리겠죠. 조국에. 그러자 이 댓글, 해당 영상에는 마음의 빛을 조금이라도 들고자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감동 또 감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티슈로 먼지 묻은 차를 닦았습니다. 지친 마음을 닦아드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영상 속 시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는 응원 댓글이 이어졌다. 이 정도면 집단 정신병자들이죠. 신천지교가 있었는데 신천지교는 저리 가라다. 문천지교가 있었고 조천지교가 탄생을 했다. 이런 건데요. 이 조국이나 그 정경심이나 보면은 너무 당당하고 너무 뻔뻔해요. 그죠? 그리고 이 정권의 민낯과 패부가 너무 뻔뻔하고 양심에 틀이 났어요. 솔직히 말해서. 조국이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당당하게 또박또박 빨리빨리 걸어오면서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언론들도 검찰 것만 싫지 마시고 검찰의 홍보성 멘트만 싫지 마시고 변호사들의 반론도 좀 언론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싫었잖아 이 사람아. 우리나라 같이 언론이 말이야 하긴 공정하지는 않죠. 심지어 조선일보도 하도 그냥 너희가 탄압을 하니까 반대 여론도 다 싫어. 반박 기사도 쉽게 말해서 검찰에 변을 갖다 실으면은 변호사들의 변호도 다 싫어. 변도 다 싫어. 근데 왜 너는 그 정신 상태가 그 모양이냐? 그러고 이러니까 말이지 진중권이가 참 얘 보면은 대단해. 진중권이 보면은 차갑고 이럴 정도니까 실물을 만나면은 조국이란 실물을 만나면은 아마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릴 것이다. 이게 뭐예요? 성모 마리아에서 나오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에게 향유를 부은 뒤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렸다 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그걸 꼬집은 거예요. 진중권이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영을 공격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반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우파자, 그 자유우파 그 외치는 사람 말고, 아우, 나도 그 사람들이 이제 싫어졌어. 이게 뭔 짓인가? 흡사 사이비 종교에 빠진 신도들과 다를 바 없다.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하는 게 일반 국민들의 원성이에요. 원성. 응? 조국이가 예수냐? 조국이가 부처냐? 예수와 부처는 말이지. 금식도 하고, 탄압도 당하고, 부처님은 말이야. 그 무슨 나무야?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보리수 나무 밑에서 말이야. 팔만대장경 그 초도에 보면은 뭐 200여일인가 300여일을 단식을 했어. 이 사람아. 근데 조국이는 어떻게 살만 피둥피둥 들고 얼굴은 또 빤빤하게 반질반질하게 돼 있냐? 그지? 한심하죠? 이 정도면은 광적이에요. 광적이에요. 응? 이 애들이 보면은 20대부터 한 4, 50대까지가 주로 이런 짓을 하며 돌아다니는데 아주 징그러울 정도고 소름이 끼쳐요, 저는. 응? 그리고 얘네들이 또 정경심이 그 구속 연장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갖다가 했는데 한 7만여 명이 동참을 했죠. 거기서 나온 애들이 누구예요? 조정래라든가 황석영이라든가 안동인이라든가 이런 문학가들이 나오죠. 자칭 문학가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죠? 과거의 진영 싸움으로 보수 정권, 박정희 정권에 체제 저항을 했던 애들이죠. 체제 투쟁을 했던 사람들. 이 조국이란 친구나 정경심이라는 친구가 자기들이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사기치고 양아치적인 짓을 했음에도 정권의 탄압으로 몰고 간다는 거죠. 우리가 정권이 없잖아 지금. 그죠? 그런데 얘네들이 정권이라는 것은 누구냐? 과거 보수 정권의 잔존 세력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이런 것들하고 이런 언론들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에서 배척당하고 적폐 대상으로 졸림을 당한 쉽게 말해서 우파 세력들이 자기들을 공격한다. 그래서 이건 체제 전쟁이다 하고 이 조국이나 정경심이나 문재인이나 민주당이 생각한다는 거죠. 지들이 200석 가까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뭐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다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저는. 그래 이게 도덕, 양심 이제 이런 거 가지고도 공격을 할 수가 없고 이제 얘네들이 오만으로 이제 극에 달린다. 2년 1개월 아니야. 21개월 남았는데 우리가 정신 차리자. 기회는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몇 명의 희생양은 국민한테 헌납을 해야 돼요. 희생양으로 국민한테 던지고 우리가 이런 건 잘못했다. 조국이 잘못했다. 정경심이 잘못했다. 백원우 잘못했다. 이게 던져야 된다. 울산 부정선거는 우리가 잘못했다. 이러는데 그걸 인정하는 순간 얘네들은 정권이 무너지고 타격을 입으니까 끝까지 버티는 거죠. 그죠? 지금 부정선거 가지고 나올 때가 아니에요. 진정한 보수고 진정한 우파라면은 그러면 비교를 해보자 이거죠. 비교를 해보자. 박근혜 대통령은 말할 수가 없어.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구속되는 순간 현재까지도 계속 구속을 연장해버려. 세 번이나 세 번이나 연장했죠. 6개월씩 세 번 연장해버렸어. 구속을. 박근혜 대통령 무슨 죄가 있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중간에 끼어가지고 농간을 부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을 갖다가 근접하고 참모로 쓴 것은 잘못했다. 그러나 그게 탄핵을 갖다가 결행을 하고 구속을 갖다가 계속 시킬 것이냐? 그건 법치에 어긋난다. 그죠? 어느 나라에도 선진국에서는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나라는 없다. 조용히 편안하게 물러나게 하는 것이다. 그게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 국민의 화합을 위해서. 그러나 이 친구들은 박근혜 씨를 이용했다. 그거는 박정희 죽이기의 일환이었고 박근혜가 아니었어요. 박정희 죽이기의 일환이었고 우리 전체 보수 세력을 척결시키고 지네가 주류를 교체하기 위한 거대한 업무였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벌써 3년이 넘었어. 3년이. 그럼 이걸 탄핵을 갖다가 시켰으면은 3년 동안 깜빵에 그렇게 모진 고생을 하게 했으면은 사면을 시켜주는데 사면을 안 시킨다. 왜? 보수를 더 죽여야 되니까. 박근혜라는 사람을 들고 일어나는 이 사칭 사기 우파가 계속 들고 나오면 나올수록
박근혜 대통령이나 차칭 사기 우파나 보수 세력에 대해서 더 국민들이 혐오감을 갖다가 증폭시킬 system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하고 있다. 이 정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고TV의 생각에는.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총선에서 제발 사기 사칭 우파 유튜브로 박근혜 팔이를 하지 말라. 그 현재도 부정선거 팔이하지 말라. 그러고 목 놓아 외칩니다. 제가 말하니 쉽게 하는 것 같죠? 다 아니까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김동일 교수한테 한번 가보세요. 말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님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얼마나 애기 갖고 쉽게 합니까? 고고TV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지식이 안에 들어가 있고 논리가 제대로 구성된 사람은 말이 쉽게 나옵니다. 쉬운 말을 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을 하면은 문어체가 있고 구어체가 있는데 구어체를 써요. 김수환 추기경님 보시고 법정 스님을 보세요. 쉽게 합니다. 그런 패부를 지력입니다. 그 사람들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부정선거 계속 들고 나와봐야 우리만 파멸됩니다. 우리만 자괴감이 들고 우리가 참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고TV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문재인 쪽에서 부정선거가 나오면은 고고TV는 유튜브를 접는다. 그리고 고고TV가 먼저 광화문에 뛰쳐나가서 반이 아니야.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선두에 설 것이다. 고고TV가. 과거에 고고TV 그거 많이 해봤어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서 자,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과정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 이명박 대통령은 뭐냐? 이명박 대통령도 말이야. 구속 허가를 갖다가 구속을 갖다 풀어주면서, 석방을 해주면서 뭐야? 법원의 허가 없이 일체 외출도 금지한다. 직계 가족과 변호인 외에는 절대 접촉을 금지한다. 병원도 마음대로 못 간다. 이렇게 해놨죠. 근데 양승태도 그랬다. 양승태도 구속을 풀어주면서 주거지도 제한한다. 사건 관련인들과의 연락을 금지한다. 그렇게 이명박 대통령이나 양승태 대법원장의 경우에 이걸 취소하면은, 이걸 갖다가 어기면은 즉시 구속에 취소된다. 이렇게 됐죠. 그죠? 형평성의 문제다. 아니, 쉽게 말해서 이 법원은 보면은 정경심은 도주할 우려가 없다. 일반 개인이죠. 일반 사인이죠.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이나 대한민국 서열 2위였던 양승태 대법원장이 도주할 우려가 있겠어요? 없죠. 더 없죠. 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말이야. 너희들 말이야. 집 밖으로 가지 마. 변호인에 만나지 마. 직계가족, 아들, 딸, 와이프 외에는 만나지 마. 이래놓고 정경심은 마음대로 가서 네 마음대로 행동해.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돌아다녀.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어. 그럼 뭐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하는 것이죠. 국민들이. 상식적인 국민들이. 그죠? 지금 그 정경심이가 지금 그 받고 있는 게 뭐예요? 동양대 표창장 사기 문제, 딸 아들 문제 아니에요. 근데 더 큰 게 남아있죠. 뭐요? 사모펀드 문제. 사모펀드 같은 건 차고 들어가고 제대로 밝히려면 말이죠. 굉장히 힘든 거예요, 솔직히. 그러면 나가서 다 만나겠지. 얘네가 특기가 뭐죠? 무기명 폰을 갖고 있다. 쉽게 말해서, 대포폰을 엄청 갖고 있어요, 얘네들. 그래도 아직까지 이 사람들 정경심이나 조국이 스마트폰을 압수도 못했다. 감추는 것도 완전히 없애버릴 수도 있고. 이게 뭐야, 이게? 얘네들이 한 게 뭐야? 그동안 적폐정상, 박근혜, 이명박 밑에 있는 사람, 박근혜 밑에 있는 사람, 다 사거리 잡아놓고 구속재판을 원칙으로 했고, 안 풀어줬다. 그죠? 구속재판을 원칙으로 안 풀어줬는데, 정경심은 풀리난다. 조국이는 구속도 안 시켰다. 불과 6개월 전에 정경심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정경심을 갖다가 구속을 해버렸는데, 영장 발부했는데, 이제 와서는 판사가 바뀌었다고 그러죠. 아니야, 너 증거인멸할 염려가 없어. 나가. 이거 뭐야?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총선에서 압승을 하거나 최소한 과반을 넘겨서 우리가 우리의 함성이 검찰에도 전달되고 사법부도 국민의 압력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걸 실패한 거죠. 응? 항상 저는 똑같은 논리로 방송합니다. 11개월 동안 고고TV는 과거 걸 보시고 고고TV는 항상 그랬어요. 똑같은 논조예요. 고고TV는. 이거 저 사람 좋아하다가 이 사람 싫어하고 이 사람 싫어하다가 저 사람 좋아하고 그런 거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정치공학이 연결되지 않고 일반인으로서 제대로 한번 방송을 해보자 들어온 방송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